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가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우! 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차지 않았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지금 성남에서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또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밭갈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바로 밑에 있는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상근 부대변이면 현 뭐 하십니까? 지금 박찬대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승리를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두 번 경선했는데 주말 연속으로 지금 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역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충남권, 영남권의 권리당원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대의원표와 그리고 국민 여론 경선 여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주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뭐 전당대회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8월 1일 날 전당대회를 그대로 한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워낙 커서 재난 상황에서 이거 뭐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당겨서 원샷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26, 27 호남권, 경기, 인천권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예. 그것을 8월 2일로 다 미루고 결과를 결과를 원샷으로 8월 2일에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미뤘고요. 아무래도 선거일을 미루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처리나 또 의정활동 문제도 있기 때문에 8월 2일에 하되 그 중간에 있는 행사는 다 취소하고 미루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해복구 작업에 최대한 투입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그럼요. 전당대회는 순회 경선은 일단 8월 2일 날 마지막 날로 다 모아서 그렇죠. 마무리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네요. 네. 후보 양측 모두 전격적으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흔쾌히 다 네,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 잘했습니다. 네. 좋은 경선 경쟁이 되도록 후보 두 분께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개입을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부탁 말씀 하나 드리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응원과 격려하는 것은 과해도 괜찮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자격이 없다는 방식으로 계속 폄훼하는 방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그 말을 또 하니까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참 곤란하고 답답한데, 민주당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계속 박수와 응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호 선생님, 그리고 몽땅 해피님, 그리고 한문평 선생님, 자, 윤서진님 고맙습니다. 투진맘님, 야, 은빛나님께서는 정교환은 차라리 홈쇼핑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야, 홈쇼핑 저하고 같이 한번 할까요?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최고 제품 가져와서 정말로 싸게 한번 팔아보는 아주 독특한 정말로 공동구매 사이트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은 실제로 공장에 직접 갔습니다. 냉감 의류 생산하는 공장의 사장님을 만나서 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방식이 없느냐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박경래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윤서진님 고맙습니다. 정금래님, 김바울님, 오스틴권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당대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축구공님도 고맙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김건희 내달 6일 날 2주 뒤에 소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가 됐는데, 이걸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29일, 김건희는 8월 6일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일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특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관련자들을 모두 진술을 듣고 나서 끝판왕인 윤석열을 나중에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날짜를 보면 윤석열이 먼저고 김건희가 8월 6일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아, 역시 이 사건의 끝판왕은 김건희다라는 것을 특검이 지금 명확하게 사인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그 범죄 혐의의 주인공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면 특검에서 어느 정도 범죄를 소명할 진술, 증거도 확보했다고 보고요.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주 목적이 김건희지 윤석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먼저 불러서 그러한 얘기를 좀 듣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에 또 특검하고 뭔가 소환 조사는 또 양측 간에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의사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서 8월 6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특검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이 윤석열 씨는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지만 수사에는 적극 협조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일한 이제 본인의 방어책이 여론전인데 그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초지일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명분이 될 것 같고 김건희 씨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이렇게 기소가 되면 가족 중에 한 명만 구속을 하고 한 명은 그래도 놔둔다. 이게 인륜적인 도리다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깼습니까? 윤석열 정권, 뭐 윤석열 하에 있던 검찰이 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두 부부가 쌍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상상을 쌍으로 해봅니다. 구속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29일 날 윤석열이 과연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오늘 약간 우리가 뭘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 평론가들은 틀려도 결국 쌍욕들을 각오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하는데 29일 날 윤석열 출석합니까? 출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출석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저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안 한다. 저는 이미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안 한다. 그럼 세 사람 다 출석 안 한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29일 날 출석 안 하면 곧바로 강제 구인을 한다. 누가?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특별검사가 강제 구인을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지금 바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사건의 장부인이 현재는 아니고 예. 참고인으로 아마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 구인까지는 조금 안 한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 네, 안할것 같다. 예상인데도 그래도 뭐 확답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네. 한다.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일 날은 하지 않는데 30일 날 강제 구인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된다. 30일은 왜 30일이죠? 29일 날 이제 강제 구인 29일 날 출석을 요청했는데 29일 날 안 안 나와버리면 나오면은 거기서 바로 구인은 더, 안 되니까 네, 명분이 되니까. 그러면 강제 구인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 구인은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현재 이제 전환길 뭐 지금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사태, 모스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굳이 이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특검이 먼저 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절차 정당성이 과연 이제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것은 저는 좀 그런 의견이 부분은 다르고요. 있는 것 예. 같아요. 김건희 씨의 각종 범죄 의혹 너무 많죠. 그 범죄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확실하게 김건희 씨와 공모해갖고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 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 구인해야죠. 범죄 혐의가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좀 언론에 공표되거나 특검에서 브리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범죄 혐의가 나오지 전까지는 조금 강제 구인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상하시는데 저는 뭐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시간 좀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출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간다 못 간다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으면 간다는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안 한다 또는 못 나가겠다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기 특검에서는 안 나오는 걸 대비해서 그날은 봐주지만 전격적으로 수사관들을 보내서 서울구치소에서 자 강제 구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나올지 말지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법을 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이 사안에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8월 6일 날 김건희는 나온다 안 나온다.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온다는 말이죠. 출석한다는 얘기죠. 출석한다는 거죠. 자, 출석을 했을 때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날 구속영장을 조사 후에 바로 신청을 할 것이냐. 저는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네, 영장 청구를 한다. 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너무 분명하고 예. 혐의도 많기 때문에 구속해서 조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특검은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수집된 정보들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아폰 사용이라든지 삭제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한 증거 인멸, 또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도피하려고 한 시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명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바로 구속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집으로 일단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코스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지금 8월 6일에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것도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앞서서 6월 16일에 소환 조사 통보했을 때 김건희가 갑자기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나 원래 병원에 입원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름이나 시간을 줬으니 내가 먼저 선약이야 라는 찜을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소환 통보에 뭐 확실히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이 철저히 대비를 해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일단은 신변이 예. 그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네. 그래서 이제 새벽쯤에 결정이 나면 집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구속될 건지 그때 결정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라는 것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바로 할 것이냐. 자, 일단 조사 끝이 났으니까 본인이 이제 신문조서에 사인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 내용을 보고 있다가 이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바로 불러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영장 청구를 하고 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김건희에 대한 것이 이번 수사 특검 3대 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지금 8월 6일까지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오면 바로 구속을 시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통일교 압수수색으로 지금 3년치 회계 자료도 확보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압수수색을 했다면 윤석열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김건희와 관련된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통일교 측에서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직접 뭔가 로비 활동을 한 정황이 보이고 고가 명품 선물도 오간 것으로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타겟이 김건희죠. 김건희가 타겟이다. 네. 김건희 실제로 이제 불려가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실토할까요? 아니면 전면 부인할까요? 전면 부인하겠죠. 부인하겠죠. 전면 부인이다. 전면 부인하죠. 보나마나?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제 윤석열이 지금까지 수사받고 하는 과정을 김건희가 쭉 본 상태에서 학습을 이미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진술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는 윤석열에게 덮어 씌워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선 상태로 지금까지 재판을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고 빠져나가는 구멍을 좀 찾아놓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 김건희 스타일은 중국에 이제 관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맥적인 관계에서 뭐 신뢰 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이권 관계로 서로의 관계를 엮어서
우리가 절대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식의 이제 패밀리십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공유하고 적당한 권한도 배분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태까지 쌓아온 인맥들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이제 내란 이후의 사태 동안 김건희가 제일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과 관련된 어떤 증거 인멸이라든지 입막음들은 충분한 예비 작업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믿을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 관계된 사람들조차도 입을 다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조사에 나와서도 입을 다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배우자인 윤석열 그리고 뭐 유경호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관련 의혹은 다 떠넘기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시인과 부인을 섞어서 할 거다, 아니면 전면적인 부인을 할 것이다, 아니면 윤석열 쪽으로 책임을 완전히 돌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김건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면 결국 전면적인 부인 그리고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이야기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이야기, 혹시 당 방침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해도 된다, 이 부분은 김재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민주당에서 어떤 방침이 나온 바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변인단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민주당 어떤 민주 정권의 고위 공직자로 발탁된 인물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부인하고 이재명 정부를 부정하는 그러한 책을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그 책을 팔 때마다 수익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중에 어떤 보수 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발탁 인사는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탁 인사라고 해도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민주당의 정신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강준욱 비서관님은 현재도 책을 판매하면서 민주당을 부정하는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 들고 비판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인사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뭐 추천했던 분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또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약간 복잡하지만, 박창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과거의 이력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파묘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파묘되는 내용들이 정말 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관점에서는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민 통합의 의지에 공감을 하고 그 방향에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자기는 하겠다라는 소신을 또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으로서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정규재 주필도 내가 강 비서관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던데, 이 국민 대통합에 맞는 인사를 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본인 책에서 서술한 뭐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그 나쁜 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기조를 흔드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내뱉은 걸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좀 수습하고 앞으로 대통합을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같이 맞춰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진영 내에서 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제 반감이 있고, 이거는 도를 넘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이분이 앞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본인을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다룰 건지, 그리고 강준욱 비서관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에서 자,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어. 본인 사과했습니다. 매우 깊은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재호 대변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거 문제 어떻게 지금 처리할까라면 어떤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할 때 여러 세력의 도움을 봐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뿐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보수 인사의 추천도 받은 예, 거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배진교 국민 정청 비서관, 예, 그 예. 진보당 정의당이죠. 정의당의 어떤 목소리도 경청하고, 강준욱 비서관은 좀 보수의 목소리도 경청한다고 경청 수석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하고 빚을 그런 후보 입장에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준욱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양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요, 과거에 아무리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부정했어도 전향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그 선거 기간 중이던 두드러진 활동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 내란 세력, 계엄 세력을 반대하고 지금은 내가 그런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책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비서관으로 채용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소신은 아직 그 책에 다 담겨 있고 아직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럼 소신을 버리고 오직 자리만 찾아서 뭐 학자적 양심에 대한 걸 그렇죠. 어긴 거죠. 이재명 네.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이렇게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건데, 저는 본인의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바뀌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좀 논쟁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판매하는데요?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인세를 받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지혜로운 접근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세 분께 여쭤보면, 강준욱 비서관은 그렇게 책을 쓴 건 사실은 그 책이 팔리고 있으면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책을 다 그냥 수거를 좀 해라.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하면 진작 판매를 끊었어야지. 비서관으로 채용됐으면 네. 책을 다 수거를 하든지 판매를 중단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이름을 단 책이 판매되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 밑에 있는 행정관들이나 행정요원들이 강준욱 비서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양심도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책을 그냥 다 수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도를 넘는 막말을 책에다 다 적어놨고, 사실 또 책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5년 전, 7년 전 강의 내용도 지금 같이 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정부의 인사로서 도저히 안 칠 수 있을 만한, 용납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강유정 대변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의 잣대보다 현재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임명을 했다라고 밝히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레드팀의 역할로 이러이러한 충원과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냥 정말 과거에 어리석었다, 죄송하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감하지만 대답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자, 이지혜 전 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자, 이런 정도 지금 당원들 중심으로, 열혈 당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막 들끓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또 요걸 자신 말씀드리고 있게 싶은데, 얘기를 해주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논란을 모르고 임명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강 비서관의 역할을 믿기 때문에 임명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네.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도 이재명을 닮자라는 운동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자,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일을 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합이 꿈인 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분도 잘 포용하고 그리고 여기 이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를 내겠다. 본인이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에서의 임명권자의 행사가 아닌가. 그런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사퇴시켜라, 모두 정신 차려라, 사과하면 윤석열도 풀어주냐, 보수라도 건강한 보수인을 임명해야지. 제임스딘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 철회할까 이런 크림베리님도 말씀 주셨고, 지지 철회한다가 아니고 철회할까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실망하고 있다는 거고, 관상을 보니 자진 사퇴 같은 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굿럭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야, 잘라야 한다. 임명 철회 제발. 믿을 것을 믿어라. 안 됨 안 돼. 미쳤네. 이런 말씀. 기회주의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푸른바다님은 저에게 이제 대통령 님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박창진 부대변인도 냉정하게 한번 판단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나온 반응들은 윤석열 국가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비슷한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와서 백기를 들었고 가서는 또 다른 짓을 했고 그런 건데 아마 저희 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님이 분명히 과정과 결과에 쓰임이 있다 그러면 그 쓰임에 사람의 그 원 제목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그래도 계속 기용한 상태로 이분을 그러나 결단을 내리실 분이다.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윤석열이 그 추미애 장관과 그 부딪힘이 있고 할 때 결단을 못 내려서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빌미가 보였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선택을 믿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면, 이재명 대통령이면 네, 어떻게 저는 하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데리고 선다. 네. 예, 어떻습니까? 김지호 대변인이 뭐 대통령 굉장히 가까우시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떻게 한다? 대통령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도록 본인이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무슨 죄입니까? 강준욱 비서관 보고 아스파트 오빠에서 이런 주장하고 다니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선거에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수 인사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러한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 국민경청 수석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제공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책도 절판을 하고 정말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 저는요 이거 보수의 생각이 아니고요 국가 반역을 미화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비서관이 채용되기 전에 그것을 다 정리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왔어야죠. 자, 근데 다시 여쭙습니다. 네.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당사자가 양심이 있으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전향을 한 게 아니에요. 사상을 그냥 고수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인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양심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똑같이 김지호 대변인이 이재명 곤란하셔서 그래요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입장을 정한 거잖아요. 유지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네. 해결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시간을 주면 본인이 결자 해지해야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굳이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 본인을 취한시키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입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약간 하락했습니다.
이제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자, 62.2%로 상승세가 일단 끊겼는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분석을 보면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장관이 됐고, 그리고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됐으니까 뭐 이런 인사 논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쟁했던 강 비서관까지의 이 인사 문제가 사실 어느 정권에서도 초기에든 중간에든 인사 문제로 좀 시끄러웠을 때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대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박창진 부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경계의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안고 출발했고 또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항도 있으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경계의 선에서 지금과 같은 지지율의 하락 국면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세우고 교정이 필요하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지금 제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어떤 라인으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고 유의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재호 대변인.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런 목소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의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목소리입니다.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 제대로 한번 써볼 테니까 능력평가, 역량평가 좀 미뤄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내 인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코멘트를 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저는 본인이 양심을 가지고 학자된 양심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진짜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안 되겠습니다. 오늘 김재호 대변인 이야기 들으니까 강준욱 비서관 빨리 책 걷어 넣고 내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사의표명을 한 뒤에 대통령 인사권자의 판단 한 번 더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정도 간다면 그래도 대통령의 뜻이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받아주는 이런 좀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요? 아니 너무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되게 조용히 있었어요.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분의 지난 과거의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 한마디로 퉁치지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첨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모든 인사에 다 관여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검증 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네. 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쉬운 게 이 정도 이력은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지금 글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도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자,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이제 담당자들. 봉욱 민정수석 이제 지명을 할 때, 임명을 할 때는 이제 절대 다수의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 이거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 이거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사람 잘못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믿고 기다린다. 우리는 이재명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실 용인해주고 박수를 다 보낸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들 115만 명의 권리당원 크게 보면 일반 당원까지 한 500만 명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때와는 좀 더 결이 다른 것 같기도 결이 해요. 확실히 다릅니까? 왜냐하면 내란 옹호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게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도 제1의 구호가 내란 세력의 척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정서와 반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이제 거슬리는 단어가 민주당이 빨갱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이 쓰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실이 완전히 거짓인데다가 두 번째는 그런 단어가 이제 별로 맞지 않은데 이제 이 단어를 쓴 것이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질 못하는 게 제일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단어를 가령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때
태세를 전환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원류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분이 일제 강점기까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산업화 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관까지 쭉 들어가 보자면 근본적으로 우리랑은 맞지 않다라고 우리 당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전의 이제 사례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어쩌면 뭐 아까 정의당의 배진교 전 의원이 지금 비서관으로 통합 비서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창구가 그래도 그 진영에 있던 사람에게 우리가 뭐 그 역할을 줬을 때 더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도 듭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단 내릴 것 같습니까? 아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행정직은 소신이 있으면 안 돼요. 정무직, 선출이 되면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는데 정무직은 소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강준욱 비서관은 자신의 소신을 바꿨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정무직으로 우리 민주당의 인재들과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분이 속으로 저희 민주진영 전체를 다 비웃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대충 속여도 너희들 나 몰라보고 이렇게 너무하네. 고위공직자로 나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내내 거리면서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은 선거를 치른 당사자입니다. 사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대통령에다 모든 인사를 다 책임지라? 이거는 당사자의 양심에 걸린 문제고 당사자가 사상가고 철학이 있고 정치적인 소신이 있으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단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준욱 비서관님은 오늘 정말로 뼈와 살이 되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주제는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실의 의중이 좀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며칠 전에 제가 정규재 대표님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과 공동으로 이제 두 사람을 모시고 대담을 하고 마침 최강욱 의원도 함께 자리에 있어서 쇼트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한 70만 회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던데 그 장면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마음을 풀고 이제 더 열내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 쇼트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 두 분이 지금 몇 개월 만에 만났습니까? 두 분이 몇 개월 만에 만났습니까? 엄청 오랜만에 결혼할 때 만났잖아. 우리 저렇게 오라니까 지금 너 지금 결혼 자격 졸업해야지. 저한테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인가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는 거예요. 깜빡 내가 집 변호사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르고 있다니까 알면서. 변호사 자격이 좀 없습니다. 그 최강욱 의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자격 정지로 돼 있고. 네. 갱생해야 되는데. 저 영상이 돌아다닐 때, 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큰 일을 하셨다. 왜? 보수도, 진보도, 송영길 대표도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지금 강준욱 비서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저 영상을 보고 다들 박수를 치고, 야, 세상이 참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보수 진보가 이제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강준욱 비서관이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 장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강 비서관의 위치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아니면 능력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검증 시스템이 없이 모르는 상태로 지금 통실에서 강 비서관을 채용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구나, 정권이 교체됐구나, 여와 야가 이제 더 싸우지 않고 통합의 길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인사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능력을 위주로 일단 일을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단칼에 네. 임명을 처리하는 그런
강단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 강 비서관이 스스로의 그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내버려두지 않고 임명을 처리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어쨌든 지지도가 올라가야 하는 시점에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 상황 잘 관리하고 판단하시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들 준비한 광고가 있는데 잠깐 냉감 친구 광고 요즘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광고 잠깐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자 이미 3,000세트가 마감이 됐고 추가 생산을 하고 있고 주문하면 아마 3, 4일 정도 걸리는데 주문과 동시에 생산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냉감 친구 제품 여러분 사서 쓰시는 분들이 추가 주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전화로 직접 또 주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화 주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문 번호를 저희들이 스픽스몰에 가면 전화로 직접 주문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오늘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정말로 현명한 결정, 지혜로운 결정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임성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뭔가 지금 구명 로비를 했는데 실제는 상상 이상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근 자 해병대 1사단장이 한 군데만 부탁한 걸로 알았는데 최대 한 3군데 정도 부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심각한 로비스트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런종섭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불려가서 술술술 불었다 또는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 이 비겁한 아니면 진실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의 행동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법사위에서 대통령 전화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700-8080 번호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 시키는 런종섭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1일 날 이첩 보류 통화를 할 때 어디에서 있었어요, 장관은 당시? 기억 안 나요? 그때의 오천장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7월 31일 날 대통령실 800-7070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화가 국토교통부 장관 비서관에게 4번 전화를 했어요. 10시 21분, 30분, 32분, 49분. 이때 통화했는지는 뭐 증인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 경호처 번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전화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 하는 겁니다. 자, 저 당시에도 그러면은 일단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본인은 받지 않았다 또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고 누군지 말을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뭔가 조금만 더 건드리면 툭 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도 임종석의 입을 닫아야 되니까 갑자기 런종섭 하면서 호주 대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참 우리가 선거 중이었는데 그 수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왜 저 사람을 런종섭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술술술 부를까봐 미리 다 굉장히 먼 데로 도피시켰다라는 얘기가 요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지금 뭐 특검에서 부르고 수사를 시작하니까 바로 말을 바꾸잖아요. 탈륜하는 겁니까? 탈륜성렬.
원래 저런 이실직고로 사람이다. 감형을 원하고 있다. 원래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자체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탈륜이고 뭐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웬만하면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법을 어기는 지시를 했고 본인이 아마 그 지시를 이행할 때도 썩 내켜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강압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본인 보고 그것까지 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 뿐이 없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부대변님이 말씀하셨듯이 런종석 호주로 괜히 보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수사를 받으면 다 사실됐고 이실직고 할 거라는 그러한 촉이 있었기 때문에 런종섭 시킨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다. 네. 자, 그런 이제 유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이거 조금 다른 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예. 싶은데 지금 이 현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위 군 장성들, 그러니까 뭐 육사로 대변됐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 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경찰 문화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98년도에 제가 파리를 가는데 육사생도들이 그 중에 몇 명이 특별하게 선출이 돼서 그 견학 같은 걸 그 당시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갔다 왔어.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여자분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누구시냐 그랬더니 파리 가는 비행기 탔던 육사생 행도의 누구 어머니래요. 그래서 왜 저희가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육사에서 지금 퇴학을 당했다. 그래서 당신이 구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제를 해드립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 얘기 정황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내 담요 같은 걸 기념품처럼 가져가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관물대에 넣어놨는데 본인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사실을 알고 꼬질러서 퇴학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퇴학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훔쳐왔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줬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화 자체가 서로가 어떤 카르텔 뭐 이렇게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생리를 만들고 있는 구조 속에 있고 또 서로가 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안전망이 돼서 진급도 하고 더 좋은 자리도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비선 문화 또 우리끼리는 모든 게 해결되는 문화가 정말 육사 생도 때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문화가 관통하다 보니까 지금 임성건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지금 종교계까지 어쩌면 로비의 선이 다 있다라는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현재 이 최상병의 이 죽음에 대해서까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에 정말 이재명 정부 아래서 군 개혁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 자, 지금 속보가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보 들어왔는데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쟁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이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북한의 드론 공격을 지시해서 이적죄가 되던 내란 혐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일단 기각이 된 내용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일단 나왔으니까 논평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속보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거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저는 임성건 사단장의 부인과 관련된 부분 김지호 대변인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투스타 같으면 뭐 군인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제 높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부부간에 로비를 하러 다니는데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교계 지도자에게 로비를 하고 이종호하고 뭔가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로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제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 혹시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 측 누군가와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긴밀하게 통화했다는 그런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제가 공직 생활을 조금 해봤고 군 생활도 해봤는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장성 진급을 하기까지 배우자들의 그런 노력이 엄청납니다. 이 군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뭐 김장을 담글 때도 계급별로 뭔가 담근다든지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사단장으로 또 삼성 사선장군으로 물망이 오를 때까지는 배우자가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닌 게 아닌가. 정치적인 그러한 행보도 많이 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러한 것들이 뭔가 합쳐져서 종교계 어떤 또 권력의 핵심층 문어발처럼 정말 맹렬하게 다가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남편 승진이나 출세를 위해서 여성이 과거에는 그런 걸 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사단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부인이 이렇게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아예 뚫혀서 그래 그 사람 봐주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사실 요즘에는 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서는 다 김장 담그러 가고 뭐 그 집 뭐 가서 이런 집안일도 다 마다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진급이 편하다라는 얘기가 암암리에 들려왔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충격이지만 김건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가 전방위적으로 로비하고 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키고 대통령을 손에 왕자를 그리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이에서 주가 조작이라던가 이 모든 뇌물 청탁 비리의 온상이 본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김건희를 보면 사실 끼리끼리는 통해서 여기까지 같이 작당을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성이 실제로 로비를 했다면 이제 사법처리를 받습니까? 아니면 임성근만 사법처리를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사법처리를 받아야죠.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혹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불법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하든지 예.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법 로비를 했으면 공동정범으로 당연히 사법처리 받아야죠. 이것은 그냥 이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최상병 특검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단죄를 받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유지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네. 국가의 기본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해 갖고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자, 이영훈 목사가 이제 수봉교회에 뭐 굉장히 이제 고위직에 있고 김장하 목사는 원로 목사인데 대한민국 침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만큼 심각하게 지금 청탁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일단 뭐 말씀대로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비선으로 국정농단을 한 불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본인의 신념을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갔던 면이 있는 거고 뭐 전자로 저는 이 문화적인 면에서 지금 이렇게 국내의 진급 문화라든지 이게 아직도 이런 로비나 청탁이라든지 인맥 관계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관계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인 배우자들의 이제 로비로 나서는 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과정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을 아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말 우리가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과감한 구태하고 낡은 이런 역사의 그 유물조차도 안 되는 이 구태에 대해서는 이 문화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서 참 잘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결론을 특검에서 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채워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 정치하는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뭔가 좀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인터뷰로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통해서 대한민국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
썩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볼 테고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특검에서 어떻게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이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윤 어게인 하면서 전환길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한동 상대가 전환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금 김문수, 전환길, 구구연대가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친윤계가 지금은 뭐 지분 다툼을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김문수한테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김문수가 최종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당대표가 되면 영남,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자치단체장을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좀 논아먹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환길의 입당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던데 그러면 전환길이 어느 순간에 자 본인 출마를 포기하고 실제로 김문수를 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요 무슨 보수의 미래, 국민의힘의 미래가 아니라 일단 자신들의 이익, 지방선거 공천권, TK와 PK의 그런 지분 나눠먹기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놀아먹을 것으로 그렇게 자, 생각됩니다. 두 분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와 대적할 만한 후보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김문수와 맞짱을 떠서 제대로 승부를 낼 수 있겠느냐, 승부를 할 수 있겠느냐, 누굽니까? 전 전환길이라고 봅니다. 전환길이 네. 김문수와 붙는다? 그럼요. 이미 지금 친길계라는 용어가 퍼져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윤석열을 우리가 옹호하지 않아서 대선에도 지고 뭐 당대표 선거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환길이 날뛰고 있는데 이런 표현 이상하지만 예. 네, 이 흐름을 전환길이 계속 받아서 이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환길은 입당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입당은 이미 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원 자격을 문제 삼아서 뭐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에서. 아니 이미 그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본인 입당을 이름으로 했지만. 해가지고 도둑 입당을 했는데 예. 그래서 충분히 지금 본인이 뭐 안 되면 내가라도 당 대표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자, 제가 이제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기 전에 자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그대로 인정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윤 지도부에서 친한계의 김종혁을 전환길과 같이 쳐내기 위해서 그러한 액션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김문수가 전환길에 신원 복권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세력을 끼안으면서 김종혁만 쳐내고 대표 선거 이후에는 또이또이 친윤계와 전환길을 끌어안으면서 뭔가 이익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큰 포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환길 그대로 당원으로서 당 대표 출마한다.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 대표 출마.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신천지 이런 신자들을 국민의힘 입당을 엄청 많이 시켰다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서 지난번 권성동 당대표 선거에도 활용하려고 했었었고요. 그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들이 충분히 계획된 당대표를 마음껏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힘 전당대회는. 그 전환길은 스며들다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탈당을 시키든 아니면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여러 이제 선동적인 행위를 하든 뭘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김문수를 당대표로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당 내에서 마치 우리가 에어리언 영화에서 본 에어리언처럼 숙주를 장악하는 그런 괴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전환길 입장에서는 본인을 탈당시켜도 너무 좋은 것이고 장애전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또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이제 자기가 할 주장을 내세우고
윤석열을 방어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다시 펼치면서 반대파들하고 접점에 있는 것조차도 이것은 자기에게 동력이 생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 속도감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좌고우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좌고우면 네. 그러면은 결국은 안 나올 것 이러지도 같습니다. 저러지도 못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당 대표는 결정됐네요. 아니 김문수로 아니 그러니까 세 분 이야기를 이제 네. 종합해 보면 김문수로 당 대표가 그래서 결정됐네요. 안타깝다는 거죠. 좀 낫죠. 예, 국민의힘이 정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남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 아스팔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며칠입니까? 8월 22일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8월 22일 맞죠? 그러면 이제 김문수 당 대표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전당대회 보남 안 하네요. 흥행의 의무가 아예 안 되겠네. 오대문이라고요. 어차피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문수입니다. 오대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차피 대통령 문재인이다 뭐 이게 생각이 나는데 뭐 김문수는 어대문을 씁니까? 문자를 그리고, 쓰나요? 지금 이제 별명이 보수에서는 김철봉 씨라고. 예. 네. 김철봉 씨가 이번에 대권을 잡았는데 또 밖에 있는 그 돌돌이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또 지나오니까 또 난리 났어요. 팔도 한 뚜껑을 따버리겠다.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김철봉 이야기 나오고 돌돌이 나오고 또 팔도 한 뚜껑이라고 난리 하면 났어요. 또 무슨 우리가 하는- 컵라면 이야기까지 지금 그게 나오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진영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완전 좌판이 벌어졌어. 벌써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김철봉 물러가라. 팔도 한 뚜껑 물러나라. 뭐 난리가 났어요. 아 서로 지지자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철봉 퇴치 운동 네. 그리고 한 뚜껑 퇴치 운동. 야 한 뚜껑은 저 라면 제조사 이름이 뭡니까? 팔도 한 뚜껑. 팔도 한 뚜껑입니까? 팔도 왕뚜껑인데 왕뚜껑 아니에요? 왕뚜껑이죠 왕뚜껑. 왕뚜껑. 야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이제 재밌어지네. 민주당의 당원대회는 사실 좀 진짜 품격이 있어요. 정말 정청래 후보도 박찬대 후보를 칭찬하고 박찬대 후보도 오늘 정청래 후보를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품격이 있는데 국민의힘 아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네요. 그 정말 대선 경선할 때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거면 바퀴로 태어날 거냐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냐 이런 게 공식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그냥 전환길의 전략 전술이 먹히고 있는 그냥 판이다. 지금 좀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 당사로 한번 성지순례 좀 가셨으면 이미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너무 웃겨요. 내일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야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약간 생기가 돌아오는데 결국 아스팔트로 정리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한국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2년 임기의 당대표가 선출되면 국민의힘은 어디에 서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뭔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최강욱 의원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댓글로도 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그 벌금 다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내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17일반으로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도 좀 최강욱 의원을 위해서 좀 후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후원 계좌를 제가 그냥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최강욱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꼭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는 제가 후원 계좌를 좀 공개하려고 하는데 자 후원 계좌가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그 여러 커뮤니티에서 최강욱 의원이 어려운 점들을 좀 이렇게 같이 돕고 나서자라는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니까 최강욱 의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최강욱 의원 어려울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좀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면 또 최강욱 의원의 명예에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강욱 의원께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계좌는 최강욱 TV 계좌를 저희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용 광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다 비슷한데요. 혜택 비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수기, 휴대폰, 인터넷 가격 비교할 때는 꼭 비교원에서 상담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로션과 선크림의 만남인데요. 하얗게 뜨지 않는 퍼스트랩 선세럼입니다. 선크림은 제대로 바르고 계십니까? 하얗게 뜨고 끈적끈적해서 바르지 않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스픽스에서 단독으로 일동생활건강, 일동제약과 함께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퍼스트랩 선세럼은 50ml인데요. 자, 1+1을 22,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1 구성이고요. 백탁 현상 없습니다. 그리고 로션처럼 한 번에 쭉 바르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미백 효과와 그리고 주름 개선 효과의 성분까지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선세럼 50ml 1+1 22,9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댓글 창이나 더보기란에 가면 저희들 광화문살롱 쿠키 아주 인기 있는 또 제품입니다. 30개를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제품인데 29,900원 이 가격으로 정말로 가성비 있게 좋은 쿠키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구매 시리즈로 보내고 있는 스픽스몰 더 많은 내용 부탁드리고 오늘 역전용사 나와주신 박창진 부대변인 그리고 이지혜 부대변인 그리고 그보다 한 끗발 더 높은 우리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했는데 제가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하면서 그래도 우리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용사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까? 네. 준비됐죠? 생각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